안녕하세요. 과학을 그냥 외우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과학을 훨씬 더 깊고 또 재미있게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과학 공부, 혹시 정답만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학창 시절에 그렇게 느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과서 너머의 과학을 만나보고 철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걸 통해 어떻게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교과서 너머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알던 과학이 다가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과학을 그냥 사실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철학적인 접근을 살짝 더하면 과학은 딱딱한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역동적인 탐험 과정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새로운 철학적 렌즈라는 핵심 도구에 있습니다. 철학적 탐구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어렵게 생각하자가 아니고요. 이 정의처럼 과학의 진짜 본질이 뭘까? 이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생각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과 철학적 방식의 차이가 여기에 딱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은 그냥 정해진 답을 외우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철학적 접근은 그 답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 과정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네, 바로 과학 개념을 아주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면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개념 속에 숨어 있는 가정을 발견하고요. 둘째, 우리가 배우는 과학 모델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법칙이 모든 곳에서 통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그 경계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당연한 진리처럼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잠깐, 이 법칙이 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진짜로 맞는 거지? 이게 바로 숨겨진 가정을 찾아내는 첫걸음입니다. 모델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원자 모형 있잖아요. 그거 진짜 원자를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저 현상을 설명하려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 즉 일종의 설명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순간 과학이 훨씬 유연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철학적 탐구가 어떻게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단련시키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칼 포퍼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반증 가능해야 한다. 즉, 이게 틀렸어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진짜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과학적 비판 정신의 심장이죠. 그럼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이 데이터가 정말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게 맞나? 이렇게 증거와 결론 사이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요.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의 위험성도 알게 되죠. 결국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런 접근법이 과학의 큰 그림, 그러니까 과학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통찰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학은 무슨 실험실 안에서만 고고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역시 사회와 역사라는 큰 배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토마스 푼의 이론이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그는 과학이 계단 오르듯 차곡차곡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도약한다고 봤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 지식도 언젠가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두 기둥인 수학과 철학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어떻게, how와 왜, why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진짜 깊이 있는 과학적 이해라는 건 논리적인 뼈대와 비판적인 성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수학과 철학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학은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논리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철학은 왜 그 결론이 타당한지 그 길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죠. 하나가 뼈대를 세우면 다른 하나는 그 뼈대가 튼튼한지 의미가 있는지 묻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법은 학생들을 단순히 계산만 하는 기계나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줄 아는 과학적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최종 목표 아닐까요?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문을 던져보고 싶은 과학적 진실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과학 탐험이 시작될 겁니다.